기적은 때론 우리 머리 위에서 나부끼기도 하고 혹은 발치에 뒹구는 작은 몸 속에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봄날의 눈부신 연두에서 가을날의 가슴 시린 황금빛에 이르기까지 나무의 얼굴인 나뭇잎은 다양한 표정을 우리에게 짓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에도 흔들리는 섬세함을 온몸으로 표현할 줄 알고 쉬지 않고 일하면서도 항상 햇살처럼 빛나는 미소만 지으며 계절을 먼저 읽어주는 깊은 눈과 모든 것을 주고 또 주고 다 주어도 더 주고 싶은 넓은 마음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표정을 만들 줄 아는 나뭇잎은 어떤 구조로 나눔에 최적화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나뭇잎이 찢어지지 않고 모양을 유지하며 거센 바람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셀룰로스로 이루어진 세포벽 덕분입니다. 이 뼈대는 단단하여 잎의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나누고 영양분이 막힘없이 뿌리와 줄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통로를 제공합니다. 세포들은 서로 벽으로 막혀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아주 작은 구멍으로 서로 연결되어 세포와 세포를 잇는 비밀 터널처럼 설탕은 세포벽을 나갈 필요 없이 이 터널을 통해 옆 세포로 또 그 옆 세포로 마치 컨베이어 벨트를 타듯 부드럽게 이동합니다. 나뭇잎이 햇빛이라는 거대한 빛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핵심 장치는 이 엽록소 분자입니다. 엽록소의 중심에는 마그네슘 이온이 있는 포르피린 고리 구조가 있습니다. 이 고리 구조는 빛 에너지를 받아들여 전자를 들뜨게 만드는 전자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들뜬 전자는 움직이며 그 에너지를 이용해 물을 분해하여 식물이 영양분으로 사용하는 포도당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포도당은 설탕 형태로 인맥을 통하여 필요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나뭇잎의 인맥은 나무 전체에 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한 수송 네트워크입니다.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 잎 속에 머물지 않고 채관을 통해 줄기, 뿌리, 그리고 열매로 빠르게 배달됩니다. 인맥은 이 설탕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위해 나무 전체를 그물망처럼 촘촘히 연결합니다. 인맥의 복잡한 가지 구조는 물리학적으로 가장 에너지를 적게 쓰고도 모든 세포에 영양분을 전달할 수 있는 최단 경로를 계산하여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맥 안으로 들어간 설탕이 꽉 차면 주변의 물이 그 농도를 맞추기 위해 삼투압 현상으로 들어와 내부의 압력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이 높은 압력이 설탕이 든 용액을 뿌리나 줄기 끝 등 압력이 낮은 곳인 에너지가 필요한 곳으로 쭉 하고 밀어냅니다. 인맥은 체계적인 도로망을 갖습니다. 먼저 잎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굵은 고속도로입니다. 물과 영양분을 가장 빠르게 대량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갈라져 나가는 지방도로입니다. 잎의 더 넓은 구역으로 영양분을 분산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잎 가장자리까지 뻗어나가는 집 앞 골목길입니다. 이런 구조는 어떤 세포도 인맥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게 합니다. 모든 세포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기에 인맥은 잎 전체의 면적을 빈틈없이 채우는 최적의 간격을 유지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인맥이 단순히 나뭇가지처럼 갈라지기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맥들은 중간중간 서로 다시 만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 애벌레가 잎의 한쪽을 갉아먹어 인맥이 끊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가지 구조라면 그 뒤쪽 세포들은 모두 굶어 죽게 됩니다. 인맥은 우회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도로를 피해 다른 길을 찾듯 인맥은 막힌 곳이 있으면 옆으로 돌아가 다른 인맥과 연결되어 에너지를 계속 흘려보냅니다. 이것이 잎이 쉽게 시들지 않는 이유입니다. 인맥 구조를 보면 굵은 인맥의 패턴이 얇은 인맥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잎의 크기가 커지든 작아지든
인맥은 항상 같은 수학적 원리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채웁니다. 인맥은 모든 세포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적은 힘을 들여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멈추지 않고 먹여 살리는 최고의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뭇잎의 뒷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만 개의 숨구멍이 있습니다. 잎은 외부의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모든 생명이 필요한 산소를 밖으로 내어줍니다. 나뭇잎의 구조는 이 가스 교환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세포 사이사이에 빈 공간을 만들어 공기를 자유롭게 순환시킵니다. 또한 나뭇잎은 뿌리에서 끌어올린 물을 증산작용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방출합니다. 이 과정은 주변 공기의 온도를 낮추어 숲 전체의 기후를 조절합니다. 잎 한 장이 뿜어내는 수증기는 스스로를 식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숲이라는 거대한 생명 공동체를 쾌적하게 만드는 자연의 에어컨 역할을 합니다. 주의법은 완전하여 사람의 영혼을 생명으로 계속 채워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남아서 버리거나 부족해서 더 가져와야 하는 것이 아닌 남는 것도 부족한 것도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것이 특징입니다. 완전하여야 생명을 줄 수 있다는 말은 뒤집어 보면 어떤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완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생명 그 자체는 바로 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특성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주시는 생명도 완전합니다. 배품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나뭇잎이 끊임없이 줄 수 있는 것은 준 만큼 비워진 곳이 다시 새롭게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푸르를 수 있는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주어진 생명입니다. 때를 읽을 줄 아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겨울이 오기 전에 잎을 떨구어야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겨울에도 여전히 나뭇잎에 물과 양분을 공급하여야 한다면 얼어붙은 땅에서가 아니라 나무에 저장되어 있던 양분을 주어야 하므로 나무는 굶어 죽습니다. 내년에 잎과 꽃을 피워야 할 양분을 미리 써야 하므로 내년엔 새싹도 볼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때를 읽고 그에 맞게 순응하는 것은 잎이 지혜입니다. 나뭇잎에게 그 지혜를 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아무리 정교하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며 심지어 아름다운 잎일지라도 이 잎이 살아 움직이는 그 시작은 햇살이 그 잎을 깨우는 순간부터입니다. 일어나렴, 사랑하는 잎아, 또 힘찬 하루를 시작해야지. 마지막 햇살이 잎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떠나는 그 순간까지 햇살은 매 순간을 잎과 함께하며 바람과 비와 구름도 만나고 통통하게 살이 찐 배부른 잎 옆에서 졸기도 하고 갑자기 찾아온 참새와 매미의 노래도 함께 듣고 그렇게 온종일 하루를 잎과 함께 보내다 내일을 약속하고 조용히 잠든 잎을 떠나며 작별 인사를 남깁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너와 함께 한 오늘 하루가 제일 행복했어. 오직 햇살 안에서만 잎은 무한한 하늘을 향해 자랄 수 있고 푸른 잎과 예쁜 꽃,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이웃 나뭇잎과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햇살로 사랑을 일깨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뭇잎일지 모릅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떨어져 내리는 순간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거쳐온 시간 동안 묵묵히 빛을 생명으로 바꾸고 누군가에게 마음의 인맥을 연결해 왔다면 그것이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일깨워진 나뭇잎이 된 것이 아닐까요?